안녕하십니까. 매일 5분 HR 스터디 지리회시 50강을 살펴보는 오늘 21번째 시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휴업수당. 지난번 시간과 이어서 휴업수당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 휴업수당에 대한 내용인데, 특이하게 작업 중지가 내려진 경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건이 조금 복잡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발주처로부터 A라는 곳이 있고요. 현장에서 B 회사랑 C 회사가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같이 하나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재돼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사업장 구분이 안 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건설 현장인 것 같습니다. B 업체의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B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시던 가비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큰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지되고 바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BC 회사가 한꺼번에 일하던 그 현장이, 사업장이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경우에 부득이하게 C 회사의 경우, 옆에 있던 이 회사의 경우 어쩔 수가 없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죠. 즉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작업 중지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 서게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C 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죠. 회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시를 줬네요. 제가 벌써 20강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보신 문구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살펴보자면,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 위험 등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인가 아닌가, 여기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것들은 회사의 사업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거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에 있는 휴업수당이 나가야 된다. 즉 이 경우에 C 회사의 경우 자기 직원한테 휴업수당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C 회사는 이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온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회시 내용은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의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휴업수당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휴업수당에 대한 불가항력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시죠.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업수당 실무 포인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없고요.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러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회사를 수독시키게 되시겠죠. 그만 출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다만도 있죠. 70% 해당되는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셔야 된다. 어쨌든 평균 임금 70% 이상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휴업수당이고요. 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그럼 무엇인가? 아까 전에 옆에 회사의 그 직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현장까지 수독되는 것은 우리 회사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리회시 내용인데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고의나 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필요는 없고,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 즉 지진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그런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그런 걸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요거는 포함한다.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영권적인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들어간다. 귀책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작업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 이 영역이 들어간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다. 이렇게 본 거죠.
귀책 사유가 있다 보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건물에 1층에 공사를 해야 돼서 1층에 있는 직원들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출근하지 말고 쉬세요. 휴업입니다. 하지만 1층의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불가항력입니다. 저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책 사유 판단은 요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있으실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이라는 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고 그 귀책 사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1과 휴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